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관련된 주도 사업인데 지금 무정부 국가죠. 아, 아니, 그쵸. 아니, 무정부 또- 상태가 다름이 없죠. 아직 체포 안 됐나? 그 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거지. 사업을 이제 뭔가 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래. 담당자가 없어. 다 구속돼 있어. 별 사성 장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숲의 주식 예능 토크쇼 초능력자들 3회 오늘도 부릉부릉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지나가기 전에 2회 우리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연희캐스터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바꾸시고요. 그렇죠. 아우 창피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종목을 미리 좀 픽해놨었거든요. 아. 근데 목요일에 상한가를 찍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섹터가 로봇 섹터였기 때문에 믿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하이젠 RNM이 어떤 기업이냐면 모터를 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 로봇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자유롭게 또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상장해가지고 상장한 시가총액이 약 18,000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대로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 올라와서 이제 종가가 딱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짜고 싶으신 건지.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고 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크게 올랐었잖아요. 약간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 2025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저는 로봇이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주 동안은 그래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가총액이 5,400억. 여기서 한 두 번 정도 상한가 나오면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굉장히 좀 무거운 구간 맞고, 두 번째 실적을 좀 수반하는 종목이라 좋은데 구동 모터 관련된 매출보다 아직은 산업용 모터에서 대체적인 한 매출 한 80%가 좀 맞아요.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기대감을 좀 갖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연속성은 좀 있다고 봐요. 다만 CS2025 다음 주 7일 시작해서 10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CS2025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작년 우리가 좀 복귀해 봤을 때 이벤트 소멸에서 새로운 분명히 좀 나왔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만큼 더 많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1주 정도는 괜찮은데 네. 2주까지는 과연 좀 괜찮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오히려 좀 들거든요. 내일부터 조정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막판에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리. 자, 그럼 이번에는 변 대표님 종목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그 다음 방송에 네. 이 영업일 후에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해당되는 타이밍과도 좀 잘 맞으면서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시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매 분기별로 진감 추이를 봤을 때는 지난 3분기 2억 8천만 명. 그런데 아직 4분기 데이터가 좀 집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부분이 3억 명까지 좀 초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 아니 실적 발표 20일이잖아요. 이번 회차의 수익률 게임은 그 전에 끝나요. 네. 과거의 넷플릭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약세예요. 실적 발표는 약세고 실적 딱 나왔을 때 오우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가가 빵 떴거든요. 일찍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지금 보면 10월, 11월 혹은 12월까지 강세였던 종목이 반달 내지는 한 달 정도 빠진 종목들이 네. 들어올리지 못하는 종목이 있고 들어올린 종목이 있어요. 근데 들어올리지 못한 종목 중 하나가 넷플릭스거든요. 지금 조정받은 지가 꽤 됐는데 영 지금 반등이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찮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쉰 만큼 실적 발표에 관한 기대감을 반영시킬 구간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변영인 대표님의 종목 넷플릭스까지 들어봤고, 자, 이제 저희가 쉬어가는 코너로 이번에는 민심 읽기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코인처럼 하려고 뭐야? 6만 네, 원, 정답을 7만 아시는 원 가면 분은 차익 본인의 실현? 스트레스. 3만 원보다 더 줍죠? 그러면 지금 한 4만 원대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 띄워주실까요? 차트. 정답! 정답! CS 윈드! 정답입니다. 가격에서 약간 힌트를 얻고서는 마지막에
그 트럼프 하면서 얘기 나왔을 때 이건 아, 네, 풍력이다. 맞아, 맞아. 풍력이면은 무조건 CS 윈드다. 저는 유차희 대표님이 지금 3회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신나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지금. 자, 계속해서 우리 업서브님의 종목도 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뭔가가 AI가 지금은 도입이 돼야 돼요. 이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의 AI를 갖고 왔다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있느냐? 바로 미래소년 코난이 있다. 미래소년 코난. 힘차게 달려라. 에? 보시는 것처럼 와, 중요 국방부, 관리들입니다. 여성 국방부 쪽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죠. 국방이라고 하는 게 이 업체 썼다가 다른 업체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정부 차원의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의 포인트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 아직 적자 기업인데 맞아요. 적자 기업인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터 린치도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냐 아니냐. 이게 네. 또 국방이랑 같이 엮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곧 취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국방비 다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코난에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촬영 날이랑 맞춰줘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감돼요. 아까 업사부님이 공격을 도와주셨거든요. 한다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또 이제 주식- 국책 정부 사업을 받은 것도 맞아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 네,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코나의 단점은 무엇이냐? 네, 단점. 네. 아까 업사분이 말한 거에 큰 단점이 바로 나왔어요. 국책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관련된 주도 사업인데 지금 무정부 국가죠. 그쵸. 아니, 무정부 아직도- 상태가 다름이 없죠. 아직 체포 안 됐나? 그 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거지. 사업을 이제 뭔가 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래. 담당자가 없어. 이미 국방부 다 구독돼 있어. 별 4성 장군, 뭐 3성 장군 다 구독돼 있어. 이게 악재가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 대표님. 네. 6주 한 거잖아요. 3주씩. 네. 해보니까 티는 애 하면 안 되겠다. 전략을 바꾸셨나요? 네, 전략을 바꿔서 그냥 기아를 가지고 나와. 와. 기아. 기아. 네. 현대차 기아는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매년 서프라이즈 했어요. 매 분기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네. 닛산, 혼다, 미츠비시 세 개 기업이 합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합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세계가 모인다고 해서 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들이 모여봤자 미래형 차량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현대기아는 전기차에 관련해서 플랫폼이 EGMP 플랫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 하드웨어적 측면, 소프트웨어는 못해요. 잼뱅인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현대기아가 엄청나다. 이런 거 감안하면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되었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영업이익이 높은 기아. 저는 한 1월 달 의외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근데 안에. 지금 2주 안에. 일단 환율이 네. 또 수출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랑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국가가 또 일본이잖아요. 네. 예. 일본도 굉장히 또 엔화가 많이 약세기 때문에 약세긴 하죠. 이 부분에서 비교해 본다면 그 수출 효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일본이 또 경쟁. 그렇죠. 뭐 근데 사실은 그거는 판매하고는 전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에 뭐 3만 달러 책정된 게 갑자기 뭐 2만 7천 달러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가격은 판매되는 가격은 똑같고 들어오는 돈이 환전했을 때 이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일본 차량은 차량대로 우리나라 차량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 좋아요.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이전 데이터 나올 때 주가 좀 반영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기억을 해보면 사실 지금은 기아가 모멘텀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 리스크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는 한은 시총상위주들의 수급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주 안에 이게 반등 플레이가 좀 될까. 저는 뭐 많이 올라 한 2, 3%? 제가 좀 3% 올라도 돼요. 이게 1등. 근데 왠지 네. 제가 1등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들어봤는데.
다 들어봤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네. 점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민심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미래의 성장성 탑2라고 쓰여져 있고 그 계약 앞둔다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차트 15,860원. 검색하지 마세요 지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네, 대덕전자. 정답! 아니 근데 저도 헷갈렸던 게 네. 대덕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까지 네. 주가가 빨려? 아까 종토방에 나온 내용들 보면 누가 봐도 장비주 아니었습니까? 아 근데 대덕전자 뭐 AMD랑 관계가 있어요? 기판이잖아요. 인쇄회로 기판, 그쵸? PCB 뭐 이런. 사실 조금 혼선을 갖기엔 좀 충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종토박을 너무 또 믿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작년에는 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좀 사건 그리고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밝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증시 좀 이제 빛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리고 부자 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1월 19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